자, 보겠습니다. 문제풀이 시간이고요. 아마 지금부터는 그 내용과 문제풀이 한번 병행해서 이렇게 수업을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할 겁니다. 현실주의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 이론이 앞쪽에 있고, 그 다음에 현실 부분이 중간에, 그 다음에 이제 외교사가 뒷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주된 내용은 이제 기출문제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4월 달에는 이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하는 그런 이제 반이 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현실주의요. 현실주의에 대한 설명에 대한 내용을 모든 걸 곤란하게 됐어요. 현실주의 일반에 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국가는 선언적인 행위자다. 선언적인 행위자, 이렇게 국가를 선언적 행위자냐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것은, 이것은 이제 국가가 이제 주어진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국가는 이제 주어진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언적 행위자로 본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무엇이 주어있냐면 국가 자체의 정체성, 국가는 무엇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의 이익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미리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현실주의는 국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국가가 만들어진 이후의 국가가 추구해야 될 것과 그 이익에 관한 그런 이론이라고요. 니은 국가의 주권은 독립된 정치 공동체의 존재를 의미하며 자국 영토 내에서 법률적인 권위를 갖는다. 이거는 이제 국가 주권의 독립성과 이 배타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국가는 자국 영역 내에서 타국의 영향 없이 또는 타 국가 국제 기후의 영향력 없이 독자적으로 이제 국가 권력을 행사한다. 이런 웨스트팔레 체제, 베스트팔렌 조약의 이후에 근대 국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권을 이제 중심으로 영역을 다 통치하는 것이죠. 세 번째, 국가의 안보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개별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한 윤리 규범이 아니라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국가 지도자의 행위 방식에 관한인데, 국가 지도자. 이 국가 지도자한테 중요한 것은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결과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때 결과는 뭘 의미하면 국가의 생존을 얘기하겠죠. 이렇게요. 국가한테 중요한 것은 도덕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이다. 이렇게. 이유는 도덕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다고 보고 있는 것이 이렇게 이제 도덕이라는 게 뭐 국가와 국가 또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지켜야 될 도리라는 것인데, 현실주의 입장에서는 그 도리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강자가요 저하는 그것이 도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없다는 거 이렇게요. 니을 자주는 세계 정부의 부재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국가가 선택한 게임이다. 자주는 이제 보통 이제 셀프 헬프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요 지금 내용이 이제 세계 정치론 책에 있는 걸 가져다가 이제 문제를 구성하는 건데, 셀프 헬프를 갖다 이제 세계 정치론 책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자주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우린 주로 이거로 갖다 자력 구제다 이렇게 번역을 했었죠. 이렇게요. 이 자력 구제는 무정부 상태 속에서 이렇게 무정 상태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선택을 통해서 달성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그렇게요. 그래서 이제 니은 이제 뭡니까? 이 선택한 게임이 됐어. 틀렸어요. 이렇게 이제 기억, 니은, 티읕이 답이 되겠고요. 2번 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 중에서 많이 풀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의 기본적 인간과 세계에 관한 설명을 추진했어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인간의 본성을 사악하고 이해하다. 인간관 이렇게 인간관은 이제 본성을 사악하고 이해하다. 본성. 여기서 성, 악설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악설은 게 본성이 뭐라고요? 이 성할 때 성이 본성이니까 악은요 이기적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소위 이제 홉스적 시각이죠. 홉스적 시각 이렇게 자연 상태를 갖다가 만인의 투생 상태로 바르면 홉스가 바라보는 그 시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유주의 누구의 시각이 자유주의는요? 자유주의는 이제 보통은 이제 이렇게 로크적 시각을 얘기를 하죠. 이렇게 이제 로크 입장에서 이 사회 계약을 통해서 이제 사회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만드는데, 국가를 왜 만들게 됐냐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때 로크는 뭐라고 하냐면, 이 자연 상태하의 인간은요 자유롭고 이제 평등하게 산다는 거. 이렇게 이제 약간 길게 진행되는데, 이제 자유롭게 평등하게 사는데, 이 로크는 자연 상태하의 개인은요 노동에 대한 대가를 가질 수가 있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사유 재산권을 의미하는 거. 이렇게 이제 로크는 사유 재산권을 인정하는 이렇게 이제. 근데 노동의 정도가 서로 다르니까요. 대가 정도가 서로 다를 거고, 그러면 이제 뭐가 발생한다고요? 불평등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 불평등 때문에 뭐가 가능하냐면 분쟁이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근데 자연 상태에서는 분쟁 해결 기구가 없다는 것이 이렇게. 그래서 이 분쟁 해결이 없기 때문에 분쟁 해결 기능을 뭘 만들었어요?
국가한테서 만들어서 이제 대신 일부를 맡기는 이제 그런 방식이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개념이냐면 이 자유주의 개념이 무정부 상태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무정부 상태라는 게 현실주의처럼 뭐가 아니라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축구장에 누가 없는 정도라고요? 심판이 없는 정도로 했을 때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로크는 이제 어느 입장이라고요? 자유주의 입장이면 이렇게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경제적 수단에 의한 안보 확보는 한계가 있다. 결국은 경제적 수단이 아니면 뭘 통해서 할 것이냐의 문제죠. 경제적 수단이 아니라 결국 이제 군사적 수단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군사적 수단. 결국 이제 군사력이죠. 이렇게. 그리고 현실주의한테 이 군사력은 뭐라고 이제 추상화되냐면 이게 바로 이제 권력이죠. 이렇게. 권력이 뭘 이제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요? 안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인간이 잘못 만들어낸 제도가 인간 갈등의 원인이다. 이건 대표로 누구의 주장이면? 이상주의의 주장이죠. 이상주의 이렇게. 이상주의에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제 전쟁의 원인이 뭐라고요? 전쟁의 원인이 잘못된 제도다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잘못된 제도나 또는 뭐라고요? 또는 이제 오해라는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이 잘못된 제도의 대표적인 게 국내적으로는 이제 전제 정치를 허용하는 것이라든지 뭐 이런 걸 예를 좀 들고 있고 그렇게요. 그래서 이 전쟁의 극복은요. 전쟁의 극복은 바로 이제 이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이렇게. 이런 개선의 결과 이제 맞는 것들이 어떤 거로 보면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보게 되는 것이 이렇게. 3번은 그러니까 인간이 잘못 만들어낸 제도 잘못된 제도 때문에 전쟁, 갈등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은 누구의 입장이라고요? 이상주의가 주로 얘기를 했다는 것이 이렇게요. 이상주의는 이 제도를 통해서 즉 이 제도를 갖다 뭐라 하면 이걸 인위적 장치라고 보는 것이죠. 이 인위적 장치에 의해서 뭘 가져올 수 있다고요?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 인위적 장치라는 게 이걸 의미하는 거라고 이렇게. 4번 평화 유지의 가장 유용한 수단은 힘을 균형화시키는 거다.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이제 세력 균형을 의미하죠. 이렇게 이제 현실주의 중에서도 세력 균형이 아닌 방식으로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세력이 있나요? 세력 균형이 아니라 세력 위를 얘기하는 패권 안정론은 이렇게 패권 안정론은 좋아하면 좀 다르죠. 이렇게 이제 패권 안정론은 신현실주의 계열인데 그러니까 대체로 현실주의는 비우피를 강조하지만 패권 안정론에서는 균형이 아니라 뭐가요? 압도적 위가 이제 평화를 가져온다고 좀 보고 있고 이렇게요. 예. 정답은 3번이고 틀린 거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옆에 이것도 이제 작년에 난 문제입니다. 작년에 이렇게요. 예. 보게 되면 뭐 4번도 재작년 문제니까 이렇게요. 그 현실적 기본적인 걸 좀 많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걸 이렇게. 예. 자 보겠습니다. 현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상대적 이득의 개념과 구간 협력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이렇게 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해를 했었냐면 현실주의에서는 국가 간 협력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그 일을 뭐라고 했냐면 상대적 이득의 문제하고 이제 배신 때문에 문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봤었고요. 자유주의에서는 국가 간 협력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이제 상대적 이득이 아니라 무슨 이득이요? 절대적 이득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걸 좀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론 그 국가 간 협력이 된다고 하는 입장도 있긴 합니다. 누구요? 패권 안정론에서는 패권국이요. 이 약속을 어기는 자를 갖다가 응징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되면은 패권국 존재 시에는 뭐가 가능하다고요? 국가 간 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1번 국가들은 협력을 통해 상대적 이득과 무관하게 절대적 이득이 있을 경우 이득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득인데 이렇게 오타입니다. 좀 바꿔주시게. 이득이 있을 경우는 협력한다. 이건 누구 입장이고요? 자유주의 입장이죠. 이렇게 이제. 자유주의, 그 중에서 신자유주의가 대표적인데, 자유주의는 절대적 이득,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득이라는 것이 형성되기만 하면 협력이 가능하다. 이런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국가들은 협력을 통해 얻을 것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협력하려는 동의하기 어렵다. 뭔가 X인가요? X인데 어디가 틀렸나요? 이제 국가들은 협력을 통해서 얻을 것을 확신해도요. 상대방이 나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생각되면 협력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협력을 못하는 이유가 협력을 통해서 이익이 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아니라 이익이 났는데 그게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2번은 틀렸습니다. 협력을 통해 얻을 것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얻을 것이 확신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요. 자국보다 더 많은 것을 얻는다고 판단한다면 협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예.
약간 협력과 이 뭡니까 현실주의 디테일하게 물었습니다. 3번. 국가들은 국가 간 협력 과정에서 상대국으로부터 기면이 아니라 기만이네요. 이거 따거든요. 기면당할 뭐 이런 표현 없죠. 이렇게 기만당할 것을 우려해서 협력에 나선다.